인생에서는 지난 세월을 지나면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노후 대비를 못했지만 자식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식들도 돈 한 푼 없고 늙고 초라한 부모가 자식들에게 더 이상 부모가 아닌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부모님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고독, 눈물이 가득하실 것입니다. 언제 자식들이 찾아올지, 중간에 버리진 않을지, 하루하루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할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지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자주 찾아가서 살뜰히 보살피고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게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자식이 찾아오지 않은 지 오래돼서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 어느 노인의 이야기와 그것을 보고 있는 요양병원 의사의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고 오늘 하루 부모님께 살가운 전화 한 통 하면 어떨까요? 또한 스스로의 노후에 대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열심히 살 때는 세월이 총알 같다 하고 쏜 화살 같다 하지만 할 일 없고 몸이 쇠하니 세월까지 느리게 흘러 힘들다. 정신이 맑으면 무엇하리요, 자식이 많으면 무엇하리요. 보고품만 더할 뿐이다. 차라리 정신을 놓아버린 저 할머니처럼 세월이 가는지 자식이 왔다 가는지 애지중지하던 자식이 와도 몰라보고 그리움도 사랑도 다 기억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천진난만하게 병원에서 주는 하루 세끼 간식만이 유일한 낙이더라. 아들 딸이 유명한들 무엇하리요.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아 한 몸 갈 곳 없어 여기까지 흘러왔다. 허리띠 졸라매고 고생도 보람으로 알고 자식 뒷바라지 했던들 무엇하리요. 결국엔 이 한 몸 자식이 아닌 사람들 손에 맡겨진 것을 인생 종착역인 이곳까지가 멀고도 험하였으니 종착역에 함께 들어온 사람은 많으나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 나눌 곳 없어 외롭다. 앞을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속에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있으니 오히려 외롭기만 하다. 차라리 치매로 모든 걸 잊어버리면 좋겠다. 나는 무슨 죄를 지어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언제까지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봤지만 결론은 잊어버리는 것만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 같다. 몸이 노쇠하니 정신이 맑으면 무엇하리요. 죽지 못해 사는 괴로움만 더하다. 어차피 조금 있으면 가는 마당에 야속함도 사랑도 그리움도 추억도 모두 내려놓으니 차라리 마음이 홀가분한 것 같다. 모진 비바람도 다 지나간 조용히 흐르는 저 호수 같은 마음으로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느 노인의 일기가 어떠셨나요? 자녀들을 그리워하다가 찾아오지 않자 스스로 체념하고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 심정이 가슴에 사무칠 만큼 안타깝습니다. 과거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노후를 보장받기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이 살아가기 힘든 시대에 자식들은 부모님을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아니라면 자신이 어느 정도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불효자를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퇴직금 받고 연금 받는 촉족 자식에게 결혼비용, 사업자금, 취업준비 비용 다 대주고
빈털터리가 된 부모들이 길거리에 몰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무료 급식소에 가면 노인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께 물어보면 원래부터 이렇게 고달프진 않았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눈에 밟히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지원해주다 보니 남는 게 없고 자신들은 부모보다 오래 살다 보니 필요한 돈은 더 많다고 합니다.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 사람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부럽다고 하겠습니까? 자식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라지만 나의 노후 독립에 필요한 만큼은 꼭 남겨두어야 합니다. 모든 걸 지원해줘도 자식들 입장에선 당연하다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식이 잘 돼도 자기 배우자, 자식들이 먼저고 자식이 안 되면 또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니 결국 서로 비참한 꼴이 될 뿐입니다. 돈 한 푼 없이 나이 들고 도움이 필요한 부모는 자식들에게 더 이상 부모가 아닌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식에겐 성인이 될 때까지만 책임져주고 그 뒤로는 언제까지가 될지 모를 자신의 노후 인생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부모님이나 훗날 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분들의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어느 의사 선생님의 글을 소개드립니다. 요양병원에 면회 와서 서 있는 가족 위치를 보면 가족관계가 보인다. 침대에 바짝 붙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것저것 챙기는 여자는 대부분 딸이다. 그 옆에 뻘쭘하게 써있는 남자는 대부분 사위일 확률이 높다. 아들들은 대부분 문간에 서서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 폭도에서 휴대폰 만지작 거리고 있는 여자는 며느리가 대부분이다.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부모를 그래도 이따금씩 찾아가서 살뜰히 보살피며 준비해온 밥이며 반찬이며 죽이라도 떠먹이는 자식은 대부분 딸이다. 아들놈들은 침대 모서리에 잠시 앉는 둥 마는 둥. 딸이 사다 놓은 음료수 하나 까먹고 이내 사라진다. 부모 보러 오는 것이 마치 밀린 숙제를 하는 느낌이다. 아들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더니 역시 부모를 책임지는 건 딸인 것 같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아주 가끔씩은 반대인 경우도 있다. 이런 광경을 보고 있으면 아들을 무슨 신주단지라도 되듯이 아들만 원하고 모시고 살았던 벌을 늙어서 받는 것 같다.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을 것이다. 아들만 애지중지 키웠으나 짐짝 취급받는 노인들을 보면서 그래도 딸이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오늘도 나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의미 없는 삶을 연명하며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들의 뒷모습과 공허한 눈빛을 보면 삶이란 무엇일까 한 번씩 되돌아보게 된다. 그들도 자신이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이다. 나와는 절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믿고 싶겠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의 일부일 뿐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또한 환자들을 보러 오는 가족들은 먼 훗날 지금 보고 있는 환자들처럼 당신의 미래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까?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서서히 정신이 혼미해지면 어린애처럼 변해간다. 옛날부터 노인과 아이는 같다는 말이 이곳에 와보면 어떤 말인지 확실히 알게 된다. 결국 원하든 원치 않든 자식이 있든 없든 마누라가 남편이 있든 없든 돈이 많든 적든
대부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된다. 고려시대에 60세가 넘어 경제력을 상실한 노인들은 고려장을 시켰다고 하는데, 하지만 오늘날에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가는 것이 고려장이다. 한번 자식들에게 떠밀려 이곳에 갇히면 다시는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니 이것이 고려장이 아니라 무엇인가? 여기는 자기가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것도 아니다. 늙고 병들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자식들과의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갈 곳은 여기밖에 없다. 받아줄 곳이 여기 말고 또 어디가 있을까?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하게 사는 동안 맛있는 거 먹고 가고 싶은 곳 가보고 보고 싶은 거 보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창살 없는 감옥에도 온기는 있기 마련이다. 나에게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다. 몇 년 전 병실에 80세가 넘은 할머니가 있었다. 입원한 할아버지는 오늘 내일 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지극정성으로 할아버지 곁을 지켰다. 아침 저녁으로 할아버지 가족들이 병실을 다녀간 날, 내 아버지 이번에 못 일어나신다. 이제는 화장실도 못 걸어가신다. 의사가 마지막을 준비해라고 했다. 라며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 막내딸이 병실로 찾아왔다. 지방에서 올라온 막내딸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막내딸은 3일 동안 병실에서 잠을 자며 수발을 들었다. 마지막 날 아침 회진 도중에 우연히 할아버지에게 딸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아빠, 나 이제 가봐야 하거든.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남편 출근도 시켜야 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해. 그녀는 울먹이며 할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아빠 옛날 일 기억나? 아빠하고 나하고 매일 같이 걸어서 학교 갔었잖아. 여름 장마 때면 아이들은 개울 앞에서 늘 아빠를 기다렸는데, 아빠가 작은 아이들을 한 명씩 안아서 건너게 해주었지. 아빠는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는 선생님이었으니까. 아빠가 학교에서 숙직하는 날 기억나지? 엄마가 사준 도시락을 들고 내가 눈밭을 걸어서 아빠에게 갔던 날, 내 발바닥 꽁꽁 얼었다고 아빠가 배 안으로 내 발 집어넣었잖아. 막내딸은 울음을 삼키며 할아버지 가슴에 다시 얼굴을 묻었다. 딸의 울음소리에도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아빠, 나 이제 가야 돼. 꼭 다시 일어나야 돼, 아빠. 꼭. 옆자리에서 있던 할머니가 막내딸의 손을 끌었다. 어서 가거라. 아버지 다 알아들으실 거다. 할머니는 막내딸을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조금 전에 나간 아이가 우리 막내딸이에요.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지요. 응석바지로 자라 지금도 아빠 하잖아요. 이제 제 아버지 눈 감으면 와야지 뭐. 아버지를 끔찍히 좋아했는데 아버지 얼굴을 마지막 본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슬펐을까. 바로 그때 할아버지 기적적으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는 가쁜 숨을 들이마시며 일으켜 달라고 했다. 할머니와 나의 부축을 받으며 할아버지는 한 걸음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창문 밖 멀지 않은 곳에 걸어가는 막내딸의 뒷모습이 보였다. 할아버지를 힘겹게 오른팔을 들어 창문에 비친 딸의 뒷모습을 어루만졌다. 딸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하는 할아버지의 눈가로 눈물이 가만 흘러내렸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다음날 세상을 떠났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의사의 글을 보며 참으로 냉혹한 현실에 두려움이 생기면서도 아직까지는 부모 자식 간의 정이 많이 남아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풍요로운 노후와 따뜻한 부모 자식 간의 정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는 지난 세월을 지나면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노후 대비를 못했지만 자식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식들도 돈 한 푼 없고 늙고 초라한 부모가 자식들에게 더 이상 부모가 아닌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부모님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고독, 눈물이 가득하실 것입니다. 언제 자식들이 찾아올지, 중간에 버리진 않을지 하루하루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할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지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자주 찾아가서 살뜰히 보살피고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게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자식이 찾아오지 않은 지 오래돼서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 어느 노인의 이야기와 그것을 보고 있는 요양병원 의사의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고 오늘 하루 부모님께 살가운 전화 한 통 하면 어떨까요? 또한 스스로의 노후에 대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열심히 살 때는 세월이 총알 같다 하고 쏜 화살 같다 하지만 할 일 없고 몸이 쇠하니 세월까지 느리게 흘러 힘들다. 정신이 맑으면 무엇하리요, 자식이 많으면 무엇하리요. 보고품만 더할 뿐이다. 차라리 정신을 놓아버린 저 할머니처럼 세월이 가는지 자식이 왔다 가는지 애지중지하던 자식이 와도 몰라보고 그리움도 사랑도 다 기억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천진난만하게 병원에서 주는 하루 세끼 간식만이 유일한 낙이더라. 아들 딸이 유명한들 무엇하리요.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아 한 몸 갈 곳 없어 여기까지 흘러왔다. 허리띠 졸라매고 고생도 보람으로 알고 자식 뒷바라지 했던들 무엇하리요. 결국엔 이 한 몸 자식이 아닌 사람들 손에 맡겨진 것을 인생 종착역인 이곳까지가 멀고도 험하였으니 종착역에 함께 들어온 사람은 많으나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 나눌 곳 없어 외롭다. 앞을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속에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있으니 오히려 외롭기만 하다. 차라리 치매로 모든 걸 잊어버리면 좋겠다. 나는 무슨 죄를 지어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언제까지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봤지만 결론은 잊어버리는 것만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 같다. 몸이 노쇠하니 정신이 맑으면 무엇하리요. 죽지 못해 사는 괴로움만 더하다. 어차피 조금 있으면 가는 마당에 야속함도 사랑도 그리움도 추억도 모두 내려놓으니 차라리 마음이 홀가분한 것 같다. 모진 비바람도 다 지나간 조용히 흐르는 저 호수 같은 마음으로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느 노인의 일기가 어떠셨나요? 자녀들을 그리워하다가 찾아오지 않자 스스로 체념하고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 심정이 가슴에 사무칠 만큼 안타깝습니다. 과거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노후를 보장받기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이 살아가기 힘든 시대에 자식들은 부모님을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아니라면
자신이 어느 정도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불효자를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퇴직금 받고 연금 받는 촉족 자식에게 결혼비용, 사업자금, 취업준비비용 다 대주고 빈털터리가 된 부모들이 길거리에 몰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무료 급식소에 가면 노인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께 물어보면 원래부터 이렇게 고달프진 않았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눈에 밟히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지원해주다 보니 남는 게 없고 자신들은 부모보다 오래 살다 보니 필요한 돈은 더 많다고 합니다.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 사람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부럽다고 하겠습니까? 자식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라지만 나의 노후 독립에 필요한 만큼은 꼭 남겨두어야 합니다. 모든 걸 지원해줘도 자식들 입장에선 당연하다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식이 잘 돼도 자기 배우자, 자식들이 먼저고 자식이 안 되면 또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니 결국 서로 비참한 꼴이 될 뿐입니다. 돈 한 푼 없이 나이 들고 도움이 필요한 부모는 자식들에게 더 이상 부모가 아닌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식에겐 성인이 될 때까지만 책임져주고 그 뒤로는 언제까지가 될지 모를 자신의 노후 인생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부모님이나 훗날 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분들의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어느 의사 선생님의 글을 소개드립니다. 요양병원에 면회 와서 서 있는 가족 위치를 보면 가족관계가 보인다. 침대에 바짝 붙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것저것 챙기는 여자는 대부분 딸이다. 그 옆에 뻘쭘하게 써있는 남자는 대부분 사위일 확률이 높다. 아들들은 대부분 문간에 서서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 폭도에서 휴대폰 만지작 거리고 있는 여자는 며느리가 대부분이다.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부모를 그래도 이따금씩 찾아가서 살뜰히 보살피며 준비해온 밥이며 반찬이며 죽이라도 떠먹이는 자식은 대부분 딸이다. 아들놈들은 침대 모서리에 잠시 앉는 둥 마는 둥. 딸이 사다 놓은 음료수 하나 까먹고 이내 사라진다. 부모 보러 오는 것이 마치 밀린 숙제를 하는 느낌이다. 아들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더니 역시 부모를 책임지는 건 딸인 것 같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아주 가끔씩은 반대인 경우도 있다. 이런 광경을 보고 있으면 아들을 무슨 신주단지라도 되듯이 아들만 원하고 모시고 살았던 벌을 늙어서 받는 것 같다.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을 것이다. 아들만 애지중지 키웠으나 짐짝 취급받는 노인들을 보면서 그래도 딸이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오늘도 나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의미 없는 삶을 연명하며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들의 뒷모습과 공허한 눈빛을 보면 삶이란 무엇일까 한 번씩 되돌아보게 된다. 그들도 자신이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이다. 나와는 절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믿고 싶겠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의 일부일 뿐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또한 환자들을 보러 오는 가족들은 먼 훗날 지금 보고 있는 환자들처럼 당신의 미래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까?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서서히 정신이 혼미해지면 어린애처럼 변해간다. 옛날부터 노인과 아이는 같다는 말이 이곳에 와보면 어떤 말인지 확실히 알게 된다. 결국 원하든 원치 않든 자식이 있든 없든, 마누라가 남편이 있든 없든, 돈이 많든 적든, 대부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된다. 고려시대에 60세가 넘어 경제력을 상실한 노인들은 고려장을 시켰다고 하는데, 하지만 오늘날에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가는 것이 고려장이다. 한번 자식들에게 떠밀려 이곳에 갇히면 다시는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니 이것이 고려장이 아니라 무엇인가? 여기는 자기가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것도 아니다. 늙고 병들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자식들과의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갈 곳은 여기밖에 없다. 받아줄 곳이 여기 말고 또 어디가 있을까?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하게 사는 동안 맛있는 거 먹고 가고 싶은 곳 가보고 보고 싶은 거 보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창살 없는 감옥에도 온기는 있기 마련이다. 나에게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다. 몇 년 전 병실에 80세가 넘은 할머니가 있었다. 입원한 할아버지는 오늘 내일 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지극정성으로 할아버지 곁을 지켰다. 아침 저녁으로 할아버지 가족들이 병실을 다녀간 날, 내 아버지 이번에 못 일어나신다. 이제는 화장실도 못 걸어가신다. 의사가 마지막을 준비해라고 했다. 라며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 막내딸이 병실로 찾아왔다. 지방에서 올라온 막내딸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막내딸은 3일 동안 병실에서 잠을 자며 수발을 들었다. 마지막 날 아침 회진 도중에 우연히 할아버지에게 딸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아빠 나 이제 가봐야 하거든?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남편 출근도 시켜야 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해. 그녀는 울먹이며 할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아빠 옛날 일 기억나? 아빠하고 나하고 매일 같이 걸어서 학교 갔었잖아. 여름 장마 때면 아이들은 개울 앞에서 늘 아빠를 기다렸는데 아빠가 작은 아이들을 한 명씩 안아서 건너게 해주었지. 아빠는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는 선생님이었으니까. 아빠가 학교에서 숙직하는 날 기억나지? 엄마가 사준 도시락을 들고 내가 눈밭을 걸어서 아빠에게 갔던 날, 내 발바닥 꽁꽁 얼었다고 아빠가 배 안으로 내 발 집어넣었잖아. 막내딸은 울음을 삼키며 할아버지 가슴에 다시 얼굴을 묻었다. 딸의 울음소리에도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아빠 나 이제 가야 돼. 꼭 다시 일어나야 돼 아빠. 꼭. 옆자리에서 있던 할머니가 막내딸의 손을 끌었다. 어서 가거라. 아버지 다 알아들으실 거다. 할머니는 막내딸을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조금 전에 나간 아이가 우리 막내딸이에요.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지요. 응석바지로 자라 지금도 아빠 하잖아요. 이제 제 아버지 눈 감으면 와야지 뭐. 아버지를 끔찍히 좋아했는데 아버지 얼굴을 마지막 본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슬펐을까. 바로 그때 할아버지 기적적으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는 가쁜 숨을 들이마시며 일으켜 달라고 했다. 할머니와 나의 부축을 받으며 할아버지는 한 걸음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창문 밖 멀지 않은 곳에 걸어가는 막내딸의 뒷모습이 보였다. 할아버지를 힘겹게 오른팔을 들어 창문에 비친 딸의 뒷모습을 어루만졌다. 딸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하는 할아버지의 눈가로 눈물이 가만 흘러내렸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다음날 세상을 떠났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의사의 글을 보며 참으로 냉혹한 현실에 두려움이 생기면서도 아직까지는 부모 자식 간의 정이 많이 남아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풍요로운 노화, 따뜻한 부모 자식 간의 정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